가볍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잼 나이프를 만들어 볼 겁니다.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형태를 잡아나가야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 대략적인 거는 지금 밴드솔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땄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땄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도면적 개념입니다. 도면적 개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시는 분들 시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에서 본 모습을 제가 따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굴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높고 낮고 이렇게 굴곡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덜어내서 옆에서 시선에서 봤을 때 그걸 빨리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우리말로 겉목치기라고 합니다. 그 겉목치기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인데 겉이에요. 아웃사이드.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컷아웃이나 러프아웃 또는 러핑아웃이라고도 합니다. 겉목을 쳐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본 모습들이겠죠.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본 모습들이 또 돼야 됩니다. 지금 사이드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데는 둥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모난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모난 형태를 둥글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 눈 높이에서 시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들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밴드솔로 컷아웃을 해놓긴 했지만 군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스금을 긋고 있는데 빗금을 긋는 곳들을 쳐낼 겁니다. 자, 이 군살들을 없애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 슬레이드 나이프는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만 10가지가 되고요. 거기서 변형이 되는 그립까지 하면 대략 한 14가지 정도로 스웨덴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변형해서 쓰는 것까지 하면은 저는 한 18가지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를 시간 관계상이든 어떤 경우에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온라인상으로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다 알기도 힘들고 어떤 그립법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립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최대한 좀 가장 필수적이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겉목을 치는 것들은 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엘보라는 그립이에요. 엘보 그립이다. 엘보 그립인데 엘보라는 그립은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피는 겁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피는 그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만 손 안에서만 깔짝깔짝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 큰 살을 덜어낼 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기계가 있어서 밴드소 같은 게 있다라든지 또는 도끼 같은 걸 잘 다루신다든지 그러면은 쉽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칼 가지고 많은 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살을 덜어내는 테크닉들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좋은데, 자, 지금 배울 거는 엘보 테크닉입니다. 자, 큰 살을 덜어낼 때일수록 단단하게 짧게 잡으시고 칼의 칼끝, 칼초리 부분과 칼의 이 중간 부분 그리고 칼 끝의 이 뿌리 부분, 손잡이로 들어가 있는 뿌리 부분 세 군데가 있다 그러면 큰 힘을 발휘할수록 이 뿌리 부분에다가 거셔서 나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끝을 걸게 되면 흔들림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자, 나무를 요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받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게 손으로 잡고요. 내가 베고자 하는 부분이 내 허벅지의 바깥 방향에 향해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이렇게 해다가 나가면서 자기 허벅지를 벨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무가 바깥으로 향해 있어야 되고 직접 대시는 게 좋은데 그게 영 불편하시면은 주먹을 꽉 쥐어서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허벅지에다 직접 나무가 거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단하게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뿌리 쪽에 걸어서, 자, 팔꿈치는 구부려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피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꿈치를 안 피시고
걸렸다는 거는 나무가 베어졌다는 얘기예요. 베어져서 칼이 나무에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걸렸으면 거기서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쳐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좀 전에 찍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허벅지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안전이랑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밖으로 나가게끔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라인을 맞췄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살이 남아 있습니다. 위쪽에는. 그래서 요 살들을 없애서 평평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쪽도 약간 두껍죠. 자,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립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그립인 썸 그립, 또는 썸 푸시 그립이라는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썸 그립, 즉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것들. 용어 중에 썸이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카빙 그립 용어에는 대부분 엄지를 가지고 밀거나 엄지를 축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엄지를 이용해서 밀어주는 테크닉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내가 칼이 닿는 부분이 이쪽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양옆으로 벌려서 잡는 경우나 바로 위에서 같은 자리에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왼손 엄지가, 그게 아니라 왼손을 이렇게 걸어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베는 거예요. 즉 내가 이쪽에다 걸어서 여기서 팔 뿌리 쪽에서 한다 그러면은 손가락도 이렇게 뒤로, 즉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되고요. 중간 부분을 쓴다 그러면 손가락의 위치는 칼등에 있어야 되고요. 앞을 쓴다 그러면은 중간까지 이렇게 옮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처음에는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잡고서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면 팔목을 꺾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밀면서 회전을 동시에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긴 거리까지 갈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자, 왼손 밀리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립에서 오른손은 각도라든가 회전 방향을 조절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대부분의 힘은 왼손을 이렇게 엄지를 미는 힘입니다. 이렇게 밀어주는 힘. 그거 가지고 밀어주기도 하고 얘에서 거리를 제한하기도 하고요. 얘에서 축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조각을 할 때는 직선적인 움직임들은 큰 힘을 발휘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큰 힘을 발휘할 때 순간적인 힘을, 아까 엘보우 같은 그립처럼 이런 것들처럼 직선적인 움직임들은 큰 힘을 발휘하거나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하고 할 때 많이 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회전을 하는 거나 아니면 지렛대의 움직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전을 하는 축이 필요하겠죠. 회전축이, 회전축. 피벗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축으로 회전을 하고 축으로 떠내고 축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부분 뜯기고 있는데 결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옆에다 보면 여기 부분도 덜어내야겠죠. 자,
좀 전에 배운 테크닉대로 자, 제가 지금 칼을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돌려 쓰지 않고 초보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무를 돌리겠습니다. 비교적 뭐 길쭉하고 작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나무를 이렇게 돌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왜 돌리느냐? 나무 조각은 뭐 과일 조각이라든가 뭐 비누로 조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나무를 조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조각들은. 왜? 그런 애들은 결의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태에 따른 방향성이나 칼의 방향성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나무는 절대적으로 얘가 원하는 나무 자체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거에 내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시고 그 원리 외에도 나무가 어떻게 변형되어 있거나 또 안에 옹이가 있거나 어떻게 될지 어떻게 또 제재가 됐거나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테크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원칙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돌려서 또 내렸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대략적인 것들만. 자, 여기도 날려야겠죠. 제한된 테크닉 안에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썸 그립과 썸 푸시 그립이라고도 불리는 이 그립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각을 낮게 한번 내렸습니다. 자, 내리는데 이거를 한 번에 걸게 되면은 면적이 크니까 그만큼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옆으로 한번 치고 옆으로 한번 치고 중앙을 내려서 각을 죽여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걸 각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또 한 번 치고 중앙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계속 그런 개념들로 하니까 보다시피 옆에가 둥글게 라인이 잡혔죠. 이렇게 둥글게 라인이 잡혔습니다. 여기 아직 뭐 이런 일부러 남겨놓은 건데 설명드릴 게 있어서 대략적인 큰 살들이 아까 이런 거에서 옆에도 대략적인 큰 모양이 잡혔어요. 자, 이제 다른 테크닉들과 함께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할 때 여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미리 테크닉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미는 테크닉들만 보여드렸고 엘보하고 썸그립하고 미는데 얘가 떨어져 나갔다.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아주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원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칼질을 했는데 떨어져 나갔거나 기분이 안 좋고 쩍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칼이 턱턱턱턱 걸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쓰는 칼의 방향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밀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돌려주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여기 목 부분 여기에서 하고 더 올라가지 않고 나무를 거꾸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잘 모르겠고 난 이 테크닉만 제일 안전하기도 하고요. 미리 테크닉만 이것만 쓸래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생겼을 때 잡을 데가 없죠. 그렇죠? 이쪽으로 밀었으면 좋겠는데 잡을 데가 없어요. 물론 이거를 책상에서 바이스 같은 걸 물어놓는다든지 클램프 같은 걸로 물어놓고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 바로 당기는 테크닉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기는 테크닉. 당기는 테크닉은 미는 테크닉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요. 어렵고 위험합니다. 내쓴다는 건 바깥 방향, 칼이 내 몸에서 바깥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비교적 칼이 멀어지기 때문에 내 손만 이렇게 돼 있고 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전한데 들여 쓰는 거는 내 몸 쪽으로 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감추는 요령, 칼을 제어하는 요령, 그리고 칼의 방향 여러 가지 면에서 아셔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모르시면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요거 하나만 딱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알려드리면 당기는 테크닉에서 풀그립이라는 테크닉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은 좀 어렵지만 제일 유용한 테크닉. 자, 선생님들이 이걸 하실 때 이 아까 10가지의 기본 테크닉 뭐 확장을 하면 14가지, 18가지 된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미리 하나 당기는 것만 하셔도 가벼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뜯김이 발생해서 내가 이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당겨야 되는데, 자, 이때는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요즘에 이런 손가락 하트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칼 이렇게 손가락 걸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엄지손가락을 감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이 나무에 감춰서 이런 식으로 하고 몸에다가 받쳐줍니다. 보통 이 힘을 많이 쓰거나 그럴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윗가슴 쪽으로. 전체 형태를 볼 때는 배 쪽으로 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전체 형태를 볼 때는 밑에 내려서 하고 아니면 위로 올려서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손가락 3개가 남죠, 그렇죠? 그래서 칼을 이렇게 쥔 상태,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칼날이 안으로 들어오게 한 상태로 해서 여기 남은 부분 여기다가 손을 깊이 집어넣습니다. 이게 밑에 내려놓고 잘 안 되신다 그러거나 막 엉뚱한데 되시는 부분인데 칼 대고서 그대로 감싸준다는 기분으로 하셔도 돼요. 날면이 이렇게 닿았죠. 그리고 자, 이렇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엄지손가락을 나무에 감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약간 옆으로 틀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손목을 꺾습니다. 그러면은 칼이 아치를 그리죠. 무지개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잘 보시면은 이 세 손가락이 같이 움직여서 보조를 해주면서 얘를 축으로 해서 돌죠. 이렇게. 아까 엄지를 축으로 해서 회전시킨 것처럼 손목이 꺾이면서 얘가 움직이면서 회전의 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붙여놓고 그대로 손목이 꺾이게 됩니다. 조금 전에 툭 하고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나무가 여기서는 괜찮은데 이쪽에서는 결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위에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칼이 더 이상 안 나고 걸려서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편하게 손잡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거꾸로 자꾸 밀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데처럼 잡기가 힘들다든지, 아니 이런 데들도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밀었다가, 아니 당겼다가 풀그립으로 그 다음에 다시 밀어주고, 이게 익숙해지기만 해도, 이 두 가지 자세만 익숙해지시기만 해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우드카빙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테크닉들, 이렇게 크로스썸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하시길 권하고, 자, 이렇게 해서 큰 살 날렸고요. 이런 데도 아까 거스름이 올라와 있던 것들 대략적으로 날렸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약간 남아있는 거 처음부터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기본 쉐입이 완성됐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세 번째가 이제 단면들이죠. 옆에서 봤을 때 사이드 뷰들, 이면들 치는데, 자, 이것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시선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상에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이쪽 방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네모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둥근데, 이렇게 봐도 둥근데 여기는 네모로 보일 겁니다. 그럼 얘를 쳐서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이게 조금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막 하니까 여기에 정상 부분에 살이 많고 이런 데만 살짝만 둥그러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잘 생각해 보시면 큰 가구로 움직인다,
지금 면이 한 면, 두 면, 세 면, 90도짜리 면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둥글게 돌아간다는 걸 각 개념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에 45도 정도의 각을 쳐줍니다. 반대쪽도 그렇게 쳐줘야겠죠. 이렇게 됐어요. 좀 전에 한 면, 두 면, 세 면이었던 게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다섯 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이 생겼죠. 많은 각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또 각. 다시 여기 정지해주고 또 얘 탑 부분의 각과 옆에 쳐놓은 각 사이의 각, 또 각, 또 각 이런 식으로 각의 개념으로 하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면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죠. 네. 각을 서로 다른 각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둥그러졌는데 아직도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보게 되면 이런데 뿔처럼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옆에서 한 각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단 방향으로 각을 쳐서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각들을 이제 둥글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하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는. 자, 여기서는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밀게 되면 벌써 손잡이가 너무 짧죠. 그러니까 당겨주는 게 좋아서 자, 아까 배운 풀 그립으로 걸고 같은 자리를 계속 쳐요. 초보자분들이 보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딜 쳐야 될지 모르고. 근데 큰 각으로서 3개인 각을 5개로 만들고 그 5개 사이의 각들을 또 쳐서 또 각을 10개, 20개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방식을 택하셔야지 카빙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겨서 제가 이제는 기본적인 테크닉들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갈게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려운 테크닉을 쓰려고 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제가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제대로 안 배우고 하면 오늘 배운 테크닉 범위 안에서만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우리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형상들이 여기 손잡이까지 나왔습니다. 앞에 과정에서 겉목 치는 것들을 배웠고요.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게 칼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칼 방향이 3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나무가 가지는 결의 방향이 있는데 이거는 나무만 가지고 설명드리긴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칠판이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형태 안에서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거는 높낮이에 따라서 칼의 방향이 결정된다.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지금 겉목을 친 거 이렇게 보시면 높고 낮아집니다. 높고 낮아지고요. 높고 낮아지고 역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칼은 기본 방향은 높은 데서 낮은 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즉 높은 데 가장 탑 부분에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은 자, 가장 높은 자리 여기를 분기점이라고 하고요. 분기점이 2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는 분기. 그리고 자, 분기점이라는 말이 어려워하시는데 칼 방향이 서로 갈라지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칼 방향이 즉 여기서는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칼을 그대로 같은 테크닉을 쓰면서 나무를 돌려잡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 걸렸다는 거는 예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나무가 결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잘 기억해보면 하고 돌리고 하고 돌리고 했던 이유가 역시 이쪽에서 내려가고 이쪽에서 내려가는 것 때문에 2개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서로 다른 방향이. 그래서 여기를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 보통 밸리라고 하죠. 계곡. 높은 데서 낮은 계곡 자리들이 생기면 그 자리는 교차가 되는 점이 되고요. 높은 자리들은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칼을 돌려서 이렇게 당기거나 미는 것들도 하기도 하고 또는 나무를 돌려잡는 것들을 했습니다. 손잡이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셔서 가볍게 즐기시고자 하는 분들은 나무를 돌려잡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풀그립,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 감추고 손목을 이용해서 하는 당기는 그립들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 때문이었고요. 근데 조각이라는 건 입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 또 역시 낮은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서 그런 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처음에 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오늘 이 동영상은 다 알려드리기가 좀 힘든 구조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칼의 방향이 높은 데서 낮은 자리로 흘러간다는 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그런데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내려가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왜 뜯기지? 그러면 돌려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당기시면 돼요. 원칙입니다. 나무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나무가 원래 그렇게 생긴 거니까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 원리는 아시고. 자, 그래서 요 교차자리랑 분기점에 대한 것들, 교차점과 분기점, 그 형태에 따른 칼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살들은 덜어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큰 살만 덜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는 자리에서 여기 이제 여기 부분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뜯김이 또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자리 내려가고, 자, 여기서는 좀 어려운 자리인데 이게 입체적, 아까 말씀드린 입체적인 거, 분명히 여기서는 높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기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틀어지면 여기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교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밑으로 올려서 쳤습니다. 나무를 거꾸로 접고. 자, 그래서 각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각이 툭툭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빠른 카빙, 효율적인 카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어찌됐든 아마추어들은 근데 너무 힘든 자리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고 살짝 갈아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겉목치기 정도는 아니지만 큰 쉐입들을 잡아 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마무리는 아니고요. 네,
정도 됐으면 약간씩 뜯긴 자리도 보이고 하는데 큰 겉목치기 한번 했고요. 중간 정도의 겉목치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어디를 만드셔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할 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되도록이면 자연광이거나 또는 주광과 보조광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형태가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거는 붙이는 게 없죠. 찰흙같이 같은 어떤 입체 조형 분야라고 하더라도 찰흙처럼 뭘 붙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깎아내는 거, 잘 덜어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덜어낼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의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빛에서 작업을 하시길 권합니다. 즉 웬만하면 자연광 속에서 하시길 권하고, 인공광이라고 하더라도 주광이 있고 또 한쪽에서 스포트를 때리는 상황이 되었고 높낮이라든가 각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음영의 차이가 느껴지도록, 색깔의 톤의 차이가 느껴지는 자리들에서 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 지금 전체로 봤고요. 또 하나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결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면, 너무 어려운 경우들은 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모니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들은 미리 어떤 특정 부위에서 어떤 방향인지를 기억을 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원래대로 하면 이쪽은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당겨야 된다든지, 뭐 아까 설명드린 것들, 여기서도 지금 올려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살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 놓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대응을 할 때 마무리라는 것은 큰 살을 날릴 건 없겠죠. 아까 겉목치기 개념처럼. 그러니까 이때 너무 이때부터는 너무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살살 조금씩 벗겨내서 결 방향이 확인됐을 때 그때서 조금씩 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 날이니까 잼을 뜨는 자리죠. 보통 이 자리를 너무 불룩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잼이 위에 올라가려면은 어느 정도 평평한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선생님 쇼핑몰 같은 데서 이런 반지를 사시거나 또는 공방장들이 다 만들어준 거 가지고 그냥 단순 체험만 하게 되면은 그냥 칼 자국만 나와가지고 상품만 한 상태에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쓰려고 직접 생활에서 쓰는 용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면은 기능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꼭 쓰시길 권합니다. 너무 이쁘고 자기가 만드니까 그 자랑스러운 마음에 안 쓰시고 이렇게 장식품처럼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쓰시길 권해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정하게 두께가 나오도록 해주겠습니다. 썸 굽입을 엄지를 밀고서 회전시키는, 최대한 길게 쓰는 것으로 지금 했고요. 앞날 쪽도 해서 일정한 두께들의 선이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보고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금만 내릴게요. 높이를. 자, 아까 기억을 해보면은 이쪽에서 약간 엇결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사라졌네요. 자, 됐고, 자, 여기서도 자, 옆에 같은 경우들도 이게 기계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칠은 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애지면서 최종적으로 옆에 라인들도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